일단 오늘은 이제 답 쓰는 거, 저번에 이제 제가 스터디 할 때 일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실 답안에 1교시형, 이제 1교시형으로는 할 건데 1교시형 답안 작성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2교시형을 할 거예요. 근데 1교시형은 단답형,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답형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쓸 건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뭐 다른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묻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약간의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가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 포맷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채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답을 어떻게 쓰는지를 학원에서는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 답을 채워가는 과정은 순수하게 수강생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간과하세요, 대부분. 그리고 요 포맷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시험장에 가서 답을 잘 쓸 수 있냐? 절대 못 써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쓰냐고요. 포맷만 알고 있다고. 이거에 대한 대전제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 하에서 이제 요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답안지 포맷의 형태는 몇 줄이냐면 22줄이에요. 22줄 주고요. 그 다음에 22줄이 몇 페이지가 있냐면 몇 페이지가 있어요? 14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22줄 14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딱 답을 받으시면 14페이지에, 그러니까 페이지예요. 장수로 치면 내가 답을 쓸 거는 7장이에요. 7장을 딱 줘요. 7장 주고 그 한 장 한 장에는 22줄로 채워져 있어요. 22줄로 채워져 있고, 그러면 22줄 곱하기 14 하면은 몇 줄이에요? 8, 2니까 8, 0, 3이죠. 308줄이에요. 100분 안에 308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를 단순히 10분으로 나눠보자고요. 얘를 10분으로 나누면 1분에 나는 몇 줄을 써야 돼요? 아니, 10분에 30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분에는 몇 줄 써야 돼요? 3줄 써야 돼요, 3줄. 내가 답을 다 채운다는 가정하에서. 여기 8줄 일단 빼놓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단답형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답은 기본적으로 7장에 14페이지를 주니까 우리는 14페이지를 다 쓴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표를 가지셔야 되냐면 나는 1시간 안에 100분 안에 14페이지를 다 채워서 10개의 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교시험은. 나는 한 페이지씩만 쓰고 싶은데요. 안 돼요. 한 페이지씩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4페이지를 10문제니까 내가 10문제 풀어야 되니까 10으로 나누면 몇 페이지를 한 문제당 얼마씩 써야 돼요? 1.4페이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14페이지가 되겠죠. 1.4페이지면 내가 한 페이지 풀고 뒤에 넘겨서 3분의 1 정도는 써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포맷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저번에 제가 단답형 스터디 할 때 알려드린 포맷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맞추는 포맷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만 보면 이런 게 14개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한 줄, 두 줄, 세 줄, 한 줄. 여기가 몇 줄이요? 22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 줄 안에는 답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는 뭐 번호나 목차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라고 쓰겠죠. 문제 몇 번. 내가 시험지에 문제 1번에서 13번까지 있거든요. 13번이면 내가 13번을 먼저 풀어요. 문제 푸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13번을 먼저 풀 수도 있고 1번을 먼저 풀 수도 있고 8번을 먼저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쓰는 번호는 어떤 번호 적는 거예요? 문제에서 준 번호. 1번 문제냐 2번 문제냐. 13번 문제면 13 이렇게 쓰고 문제를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문제. 이 안으로 들어오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 문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1번. 1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잡아가냐. 이거는 보세요. 1에 가에 나는 이렇게 잡아갈 거다. 이러면 여기는 대제목이 되는 거고 대제목 여기는 중제목 여기는 소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1번에 가에 1 없고 그냥 큰 대제목만 있어. 그러면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2번이 오겠죠. 2번에. 여기에 또 내가 뭐 가를 쓸 수도 있고 가, 나로 나눠질 수도 있고 안 나눠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여기는 대제목, 왼쪽은 대제목용이에요. 대제목용. 그 다음에 중제목용, 소제목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법칙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앞으로는. 대제목을 쓸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 계세요. 나는 대제목용은 1이라는 큰 숫자를 가지고 1, 2, 3, 4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2번을 여기다 써. 그리고 또 3번은 또 1로 나와.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1번, 2번, 3번 대제목용은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가, 나, 여기도 가, 나 이렇게 쓰면 가나는 이쪽 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뭐 내용을 쓰면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 1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꺽쇠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거는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답의 내용이 오는 게 아니고요. 목차가 오는 거예요. 목차. 그 다음에 답을 여기 이 답 줄 있잖아요. 줄 밖으로 나오게 쓰면 안 돼요. 안쪽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는 거죠. 막 답을 여기까지 뭐로 조사 삐져나오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무조건 줄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요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요거 넘겨보세요. 일단 이제 처음부터 답안을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거기 키워드라고 돼 있죠. 왜 못 찾고 계세요? 오늘 잘. 예? 그게 아까 보여주신 오늘 잘. 몇 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답안을 작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답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런 형식보다는 사실은 답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답에 맞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키워드도 들어가야 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여기 개요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에 정의를 쓰라고 그래요. 정의를 제가 딱 단답형에서는 2줄만 쓰라고 할 건데 이 두 줄이 단답형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2줄. 여기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요. 사실은. 이거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 정의에서 판단이 돼요. 정의만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딱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독성, 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게 가독성이라고 있잖아요. 가독성. 가독성은 독, 읽을 독이잖아요. 읽기 가능하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가독성은 글씨를 내가 잘 쓴다 그러면 가독성은 좋아지죠. 글씨를 못 쓴다 그러면 가독성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글씨를 그러니까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글씨를 당연히 내가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게 썼으면 당연히 안 되죠. 제가 가독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봐요. 가독성이 좋냐 안 좋냐는 글씨만 가지고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가독성이 좋냐 안 좋냐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딱 한 자만 떼내요. 요 자를 읽을 수 있냐 없냐로 봐요. 글씨에 있어서의 가독성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얘를 대충 놓고, 전체를 놓고 보면, 아, 정보통신 기술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이 한 자만 딱 떼놓고 나머지 없어요.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러면 가독성이 없는 거예요. 글씨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 글씨가 딱 한 자만 떼놓고 봤을 때 이런 글씨가 있다 그러면 가독성이 일단 나는 안 좋은 거예요. 내 글씨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씨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글씨가 나오면. 대부분 안 나오는데요. 간혹가다 글씨체가 너무 악필인 분이 계셔서 이런 글씨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글씨 교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글씨에 대한 가독성. 가독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가독성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채점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글씨들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겠냐고요. 나는 읽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점수를 많이 줘요? 당연히 못 주죠. 왜냐면 이해를 해야 내가 줄 수 있는, 채점도 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게 글을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독해서 네가 알아서 점수 줘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채점관들은 냉철해요. 냉철하고 잔인해요. 당연히 내가 모르는 글씨는 모른다고 판단하고 누가 봐도 모르는 글씨를 썼으면 이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글씨체가 내가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글씨 교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독성은 글씨에 대한 가독성도 있지만 그림에 대한 가독성도 있어요. 그림은 이거는 글씨에 대한 가독성이고요. 그림에 대한 가독성도 있어요. 그림도 가만 보면은 못 알아먹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림은 딱 바라봤을 때, 아, 이게 뭐다라고 딱 느끼는 그림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면,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리시는 게 최선이에요. 복잡하고 글씨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ITS에 대해서 그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ITS는 대부분 이렇게 그리시죠, 이렇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또 그려. 여기 또 사람도 있어. 여기 핸드폰 있으면 얘하고도 하고 기지국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그려요. 좋은 그림 같죠? 대부분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잡하게. 여기에 또 막 글도 넣어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OBU, 여기는 V2V, 얘는 V2I, 얘는 또 V2P. 이러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맞는 그림이긴 해요. 그 그림이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맞는 그림이긴 한데 가독성 측면에서는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차를 한 대만 그리면 되지 왜 이렇게 그리냐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 그려요. 어차피 도로를 왜 그리냐고요. 여기 ITS에. 물론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차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제 이런 거 같으면 차는 한 대만 그려요. 차. 근데 V2V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가 더 있어야죠. 비이클 투 비이클이니까. 그러면 차는 두 대만 그리는 거죠. 도로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차는 도로에서 굴러다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RSU, 노드 사이드 유닛. 하나만, 신호등, 신호등. 얘가 얘하고도 통신하죠. 얘가 얘하고도 통신하죠. 얘가 얘하고도 통신하죠. 그러면 얘는 V2I가 되는 거고, 얘는 V2V가 되는 거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한 사람만 V2P가 되는 거고. 얘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저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요. 도로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차하고 통신하는 거고, 차하고 노드사이드 유닛하고 통신하는 거고, 차하고 사람하고도 통신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네트워크를 거쳐서 교통관리센터로 가는구나. 그림이 명쾌해야 된다고요. 명쾌해야. 단순하고 명쾌한 그림이 좋아요. 누구나 딱 이거 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림. 복잡하다고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요. 복잡하고 설명이 많다고 좋은 그림이 아니고요.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이나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그림 형태로 그려내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재해석해서 나의 그림으로 바꿔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점에서 그렸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의 형태로 그림은 재해석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림을 내가 어떻게 개념도를 그리고 구성도를 그리고 이 개념도나 구성도가 전체적으로 명쾌하면서도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렸냐 안 그렸냐가 핵심 포인트.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를 보면은 이 정의를 보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딱 알 수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그리면 그림을 해석하고는 있어야 되지만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리면 명쾌하잖아요. 이 사람이 노력의 흔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렸겠구나 이런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명쾌한 게 좋다. 이제 가독성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출제 의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단답형은 출제 의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국어 딱 뭐뭐뭐 이렇게 답을 쓰라고 주기 때문에 단답형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근데 서술형은 달라요. 2교시형은 출제 의도가 있고 몇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제가 2교시형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문제를 1번에 푸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문제를 1번에 딱 갖다 놓고 풀면 안 돼요. 내가 자신 있는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시험 사전 준비물 있잖아요. 굵고 진하고 부드러운.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볼펜은 취향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취향에 제일 맞는 볼펜이 좋은 거예요. 내가 쓴 글씨를 수십 년간 다들 써오셨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볼펜이 있는데 가능하면 굵은 형태로 나오는 펜을 저는 추천드려요. 굵고 진하게 나오는 거. 왜냐하면
가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는 글씨체, 가는 글씨로 나오는 볼펜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왕이면은 내가 생각해보던 엄청 굵게 나오네? 이런 게 훨씬 더, 답이 차 보이고요. 괜찮아 보여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개 볼펜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거는 문방구 가서 써보시고 고르고 내가 또 쓰다 보면은 글씨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14페이지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쓰다 보면 좀 편한 볼펜이 있고 편하지 않은 볼펜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굵고 한 페이지를 쓰는 데는 적당한 수 있는데 또 14페이지를 쓰다 보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적당한 거는 계속 연습하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만년필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만년필이 굵게 나와요. 그리고 만년필이 의외로 편해요. 여러분들 안 써보셔서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매번 잉크를 채워야 된다는 부담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자하고 템플릿자. 여러분들 표 그리고 네모 박스 치고 이런 게 자를 대고 내가 네모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면요. 자를 4번을 대야 되잖아요. 자 4번 대야 돼요. 자로 하면. 근데 여러분들 지금 템플릿 자라고 이제 멘토반이나 시험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런 템플릿 자를 본인한테 맞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세요. 이제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시계는 당연히 시험장에, 이제 이거는 시험을 가정해 두고 이야기한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 스터디 문제 해오실 때도요, 시간 체크하면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시는데 시간 체크 안 하시고 나는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10분 안에 지금 1.5페이지를 써내야 되는데 1.4페이지나 1.5페이지를 쓰는 답안의 형태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1시간 걸려서 스터디 문제를 하잖아요. 어차피 걔는 내가 공부하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험에는 그렇게는 못 써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못 푼다고요. 그렇게는 답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나는 10분 안에 밀어넣는 답을 스터디에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연습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산기는 가끔 필요해요. 계산할 일이.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공학용 계산기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당연히 계산기는 시험장에 갈 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가지고 갔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를 내가 쓸 줄 알아야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 가져가면 로그 계산하는 거예요. 로그나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 그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지는 적분을 하라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로그나 아니면 샤논의 채널 용량의 로그식으로 구성되잖아요. 로그 2에 1 플러스 SN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할 때 로그.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만한 공학용 계산기를 그냥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라 로그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로그 계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익히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기시면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키워드는 서브노트를 암기하라는 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공부를 안 하면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구조로 답을 외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형태로 외우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거는 정말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암기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키워드 형태로 외워야 되고 서브노트를 볼 때도 키워드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거기 1번 1가나 우리는 이제 1교성을 세 단락 구조예요. 무조건 세 단락 구조.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본 포맷은 세 단락 구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네 단락 구조로 가세요. 제가 알려드린 기본 포맷에 하나를 더 얹어서.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안 맞아요. 1.4페이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단락 구조로 가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 포맷은 세 단락 구조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얹어서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으신데 이 구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1, 가나, 가에, 나에. 2, 가에, 나에. 3, 요 형태예요. 1번하고 2번은 가나의 구조고요. 3번은 그냥 요 형태예요. 근데 쓰는 형태가 있어요. 여기는 문제가 얘였어요. 얘. 요거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줬으면 1번은 무조건 개요예요. 개요. 이거는 기본 형태는 이것의 개요.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개요예요. 1번은. 이 첫 줄은 개요라고요. 이거를 줬으면 여기에 문제 얘가 8번이었으면 8 이거 딱 쓰고요. 얘 첫 줄은 무조건 이거의 개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에 여기에 이제 가가 들어가겠죠. 가. 얘는 정의. 무조건 정의예요. 다른 뭐 개념 이런 거 아니고요. 무조건 정의. 여기는 딴 데에서는 개념으로 쓰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의로 쓰세요. 정의. 무조건 정의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정의. 근데 여기는 이 밑에 정의를 몇 줄 쓰느냐? 2줄. 2줄 이상 쓰면 안 돼요. 단답형은. 무조건 2줄 안에 끊어야 돼요. 저는 한 줄뿐이 안 되는데요. 한 줄은 2줄로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뭐 한 줄뿐이 못 쓰겠는데요. 아니면 3줄 나오는데요. 3줄 나오면 줄여서 2줄로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2줄 정이에요. 2줄 정의. 2줄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2줄 이상 쓰거나 한 줄만 쓰시면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2줄로 쓰셔야 돼요. 2줄. 그 다음에 여기는 나번은 대부분 70%는 뭘로 쓸 수 있냐면요. 필요성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등장 배경. 최신 신기술이다 이러면 걔가 왜 나왔는지 등장 배경을 쓸 수가 있어요. 등장 배경. 등장 배경을 써도 돼요.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종류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종류. 얘의 세부 종류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단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대부분 필요성 쓰면 대부분 끝나요. 근데 얘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얘를 우리는 여기 밑에를 몇 줄로 쓸 거냐면 4줄을 자꾸 할 거예요. 무조건 4줄이에요. 4줄을 할 건데 얘를 그냥 필요성을 4줄을 글로 쭉 메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라. 무조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그러죠. 이런 형태로. 네 개를 쓰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뭐뭐의 필요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한 줄이나 두 줄, 한 줄, 뭐 한 줄, 두 줄 들어가야 요 박스 안에 한 줄, 두 줄 들어가면